안녕하세요. 기본 강의에서 특성 가격 모형을 배우면서 회귀 분석을 다뤄봤는데요. 아마 통계학이나 사회조사 분석론과 같은 과목에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특성 가격 모형을 다루면서 통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회귀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쉽고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계, statistics를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데, 이 통계라는 것은 사회 또는 뭐 자연 현상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는 지금 교수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보는 뭐 이미지도 정보고 숫자도 정보고 온갖 정보가 있는데, 얘들은 그렇게 잘 가공돼 있지 않죠. 근데 이런 거를 잘 수집해서 요거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다듬어 놓은 정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합니다. 그 정보 자체도 통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렇게 모인 이 통계라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이제 의미를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작업 하는 이런 학문도 통계라고 합니다. 스태티스틱스는 통계 또는 통계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요 의미도 모르진 않죠. 우리가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말해보라 하면은 이 문장이 딱 안 떠오를 수는 있어도 뭐 이런 게 통계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죠. 그래서 이 통계 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인구와 주택 가격의 관계. 이 관계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궁금하면 우리가 막 이제 시장에서 정보를 막 수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죠? 뭔가 우리가 알고 싶은 의미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생각하고 그러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한다고 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게 인구와 주택 가격이니까 얘하고 수치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현재 국가별로 한국의 인구와 주택 가격 조사하고 미국 조사하고 일본 조사하고 막 수많은 이제 나라들을 막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인구와 주택 가격에 이제 숫자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우리나라 뭐 5천만 명의 뭐 주택 가격이 만약에 5억이다. 이런 숫자들이 막 쌓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가로축이 인구, 세로축이 주택 가격이다. P라고 쓸게요.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 인구 이만큼의 주택 가격 이만큼, 뭐 어떤 나라는 이만큼 저만큼 하면서 이제 분포가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인구와 주택 가격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거를 이제 도출해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냥 우리나라 인구와 주택 가격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1960년대 인구 얼마, 주택 가격 얼마, 61년 얼마 해서 막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봤더니 어쨌든 같은 나라지만 인구와 주택 가격 숫자가 또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비슷한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찍혀 있는 수많은 점들을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 방법은 통계학 안에도 뭐 수많은 방법이 있어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통계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궁금한 게 뭐 인구와 주택 가격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제 이게 궁금해서 인구하고 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뭐 이런 걸 했는데, 예를 들어 점이 대충 이렇게 찍혔으면은 뭔진 몰라도 뭐 대충 이런 관계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인구와 주택 가격이 아니고 성별에 따른 주거 선호, 아파트 선호도 이런 것도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구는 숫자로 막 가는 거고 성별은 어떤 범주죠, 그죠?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이죠. 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선호도가 같을까 다를까? 이제 그게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 때도 또 이제 막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막 조사했더니 아파트 선호도 뭐 여성, 남성 했더니 뭐 여성은 점수가 막 이렇게 분포돼 있고 남성은 막 이렇게 분포돼 있더라. 그러면은 총 평균으로 봤을 때 여성은 이쯤 되고 남성은 이쯤 되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대충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그냥 통계학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다양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수학 시간에 방정식 이런 거 배웠어요. 뭐 x, y 이런 거 미지수 막 들어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푸는 거죠. 이게 방정식 배우고 이거 좀 배우고 나면 함수 배우고 함수는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 1대1로 이제 관계를 대응시키는 뭐 그런 수학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도형, 기하 뭐 이런 것도 배웠죠. 그죠? 이건 이제 좀 그래픽하게 뭔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좌표라는 걸 통해서 도형과 함수를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방정식도 좌표 평면 위에서 막 해결하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기억나죠? X하고 Y하고 했을 때 Y는 A1 더하기 B1X 뭐 Y는 A2 더하기 B2X일 때 A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X, Y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각각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이 답이야. 이런 거 막 배웠잖아. 이게 뭐냐면은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뭐 그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온갖 함수 형태를 이제 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함수는 뭐 직선, 어떤 함수는 뭐 곡선, 좌표에다가 나타내는 방법도 막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뭐 이 함수의 특징을 도형으로도 막 배우고. 나중에는 미분, 적분 이런 것도 도형으로 배우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식으로, 수식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하는 거랑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면서 이제 수학을 계속 이해를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식으로 푸는 게 사실 정확하긴 한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배울 때는 모든 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여러분들 배워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통계를 배우죠. 근데 통계는 이전에 배웠던 거하고 갑자기 결이 좀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용어나 하려고 하는 일도 좀 다르고 뭐 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질 뿐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했던 거랑 거의 사실 작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딱 떨어지는 값들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대응되는 X와 Y의 답이 뭐냐 이런 방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푸는 그런 종류의 이제 수학을 크게 이제 대수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하고 통계학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좀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 중고등학교 때 Y는 AX 더하기 B라는 방식으로 직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다를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래서 그냥 아무 차이 없는 거니까 표현을 그냥 여기에 좀 이제 익숙하기로 하고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라고 우리가 쓸 때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뭔가 수식을 하나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x와 y의 관계가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지? 이 관계를 내 나름대로 뭔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다 해놓고 그 관계를 결정하는 값을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x하고 y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변수의 관계가 나는 궁금하다 할 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례하나 이거죠? 또는 반대인가? 그리고 비례 또는 반비례 한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에서 계속 그렸던 x하고 y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 관계야? 아니면 이 관계야? 요거가 가장 심플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x하고 y하고 관계가 궁금한데 복잡하게 막 이 관계야? 이 관계야? 뭐 이렇게 굳이 그릴 필요 없겠죠, 그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장 심플하게 요 빨간색인지 아니면은 파란색인지만 알면 비례하는지 빨간색 반비례하는지 파란색 알 수 있죠. 비례하더라도 1, 2, 3에 따라서 1이면은 x 조금만 변해도 y 엄청 많이 변하네. 3번이면은 x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y는 조금만 변하네. 그 비례하는 정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도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직선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식을 하나 쓰는 거죠. 그래 놓고
x하고 y라는 이 두 가지 변수는 이제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알파하고 베타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가 이제 어릴 때 방정식 쓸 때는 항상 미지수가 x하고 y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x하고 y라고 썼지만 x하고 y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인구고 이게 주택 가격이라고 쳐봐요.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궁금하다. 라면 인구와 주택 가격은 관찰 가능하죠. 그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미지수는 이 중에서 얘예요. 알파하고 베타. 그래서 나는 이 알파와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지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값은 베타죠. 요 x에 붙어 있는 요 기울기. 지금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는 기울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냐를 나타내는 것도 베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더 관심 있는 거는 이 x에 붙어 있는 개수인 이 베타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알파는 이 y 절편이죠, 그죠? 근데 y 절편이 값이 얼마냐도 뭐 중요한 상황이 있겠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비례 반비례 또는 그 비례 반비례하는 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베타가 좀 중요하죠.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수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이걸 풀려면 그러면 조사를 두 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인구와 주택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두 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를 뭐 우리나라 5천만인데 주택 가격 5억이더라.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인데 주택 가격이 뭐 우리보다 좀 비싸서 만약에 6억이더라.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을 조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고 도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와 주택 가격의 관계를 조사하려면은 그 쌍을 수도 없이 조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두 개만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해가지고 두 개 가지고 이제 x하고 y 값을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은 쟤를 평면에 나타낼 수 있죠. 한국 인구, 일본 인구 여기 구했어요. 그래서 점 두 개를 이제 구했으니까 그거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값을 구할 수 있죠. 이 방정식 풀면 되잖아. 그러면은 풀리죠. 그러면은 x하고 y하고 두 개 하면은 이 알파 y 절편하고 베타 기울기가 구해져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보면서 아,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네. 근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완만하네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이 딱 두 개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깔끔하게 딱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수학의 세계입니다. 통계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모든 국가에서 인구와 주택 가격의 관계가 항상 이렇지 않다. 다른 샘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학문이 실제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 한번 더 구해보자 하고서 제3의 나라를 이제 또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인구와 주택 가격을. 그랬더니 점이 여기 딱 찍혔어요. 그 나라는 인구가 두 나라의 중간 정도 되는데 주택 가격은 엄청 높아. 그런 나라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지? 어느 두 샘플을 취하냐에 따라서 얘는 완만한 비례 1번, 2번 아주 가파른 비례, 3번 반비례? 그죠? 그러니까 샘플이 하나 더 생기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막 다르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수학에서 하듯이 이렇게 딱딱 푸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통계학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X하고 이렇게 Y가 있어요. 그러면 인구를 세 개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세 점을 관통하는, 세 점을 지나는이 아니고 이 세 점이 이루고 있는 이 분포를 관통하는 가장 가운데로 지나갈 것 같은 선을 하나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하는 게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좀 더 믿음이 가려면 더 조사 많이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막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그은 선이 잘 그은 선인데 아까처럼 하나, 둘, 세 개 딱 조사해 놓고 이렇게 걷는데 실제로 더 조사해 보니까 샘플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걷어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얘기하면 대수학에서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들을 구하는 게 대수학이라면 통계학은 우리가 이 직선의 방식 하나 구해요. 얘도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 알파하고 베타 값이 하나 구해진 거죠. 이 직선은 베타 값이 이제 플러스인 걸로 하나 구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관찰 가능한 모든 표본들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차라고 해요. 에러. 이 오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지날 수는 없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이 점들을 다 지나는 직선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점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직선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이 하는 일이에요. 오차를 인정하고 이 오차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대수학하고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근데 이 직선이 정확하려면 점을 많이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나라 세 개 조사해놓고 인구와 뭐 주택 가격 이렇게 막 얘기하면 웃긴 거죠. 최소 뭐 수십 개는 조사해야 돼요. 성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해보자 이래놓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한테 딱 물어보고 결론을 내면 그건 이제 웃긴 거죠.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했을 때 여성, 남성 한 명 조사해놓고 여성이 아파트를 훨씬 선호하네 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게 아니고 30명 해보니까 여성은 이렇고 남자는 얘 하나 빼고는 다 여기 있어. 그러면은 대충 평균이 어때요? 여성보다 남성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네? 라고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샘플이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상치라고 해요. 아웃라이어, 이제 밖에 존재하는 애라고 해서 이상치도 존재할 수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트렌드를 완전히 달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주 이상한 관측값 때문에 우리가 오판을 하지 않으려면 많이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학 또는 이제 회귀 분석의 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던 특성 가격 모형이라는 것은 주택의 가격, 주택이 아니라 뭐 무엇이든 가격, 요거가 이제 여러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 x1, x2가 각각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뭐 x1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은 아파트 평형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아파트의 현재까지 경과 연수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뭐 베타 3, x3 해가지고 대중교통 거리가 어떻게 되냐. 흔히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막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가격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각 변수의 계수값이 얼마냐 하는 거죠. 얘가 일단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절대값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 궁금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1차 함수로 뽑아낼 거면 얘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해요. 위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A라는 주택에 대해서 이 값들을 다 조사하고 이 시장에서 관찰 가능하잖아요. 또 B라는 주택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많이 모으면 설명 변수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방금처럼 설명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얘 성별, 그다음에 얘는 뭐 인구였죠. 인구.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2차 평면 나타낼 수 있어요. 이 Y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예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딱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많아지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운 그래프로는 좀 그리기가 어렵고 수식으로밖에 안 돼요. 다만 설명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샘플 수가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렇게 많이 조사해가지고 이 베타를 구하는 수식 그런 어떤 남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어떤 기계적인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 같은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요 값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요 값을 알면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요 값을 알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얘와 얘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삼라만상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두 번째, 그러면은 x가 1만큼 달라지면 p는 얼만큼 달라지는데 하는 그 크기. 요거 두 개가 흔히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요게 이제 배경 설명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대체로 예도 수치, 가격은 당연히 수치죠. 인 경우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범주인 경우, 아까 남녀처럼 범주라면 얘가 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뭐 등등등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생긴 모양 자체가 이해하고 다른 것처럼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 이게 이제 더미 변수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는 지금은 우리가 선형의 관계 직선으로만 얘기했는데 때로는 직선이 또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 또 어떻게 이제 반영하는지 이런 설명이 이제 후반부에 덧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